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94편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인데 실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 드려 볼게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거 고지 따로 안 하고 실손을 가입하셨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고지 의무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대 후반 나이인데 실비 가입이 되는지 이거 답변 한번 드려보고요. 이번 일당 이것저것 합해서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세요. 근데 납입이 5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유지하는 게 좋을지 해지하는 게 좋을지 제 관점에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죠? 급여 부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손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내주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내는 부분이 있죠.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는 다 저희가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거 질문입니다. 한번 답변 드려보면 자, 여기에 3세대 실손,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 보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보장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안 돼 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든 비급여든 합해서 내가 부담한 금액의 40%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예전에 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금감원 보도자료에 예전에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진료비의 40% 보상 대상 이거 명확하게 좀 하겠다. 보험회사가 좀 지급 안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약관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조항은 뭐냐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또는 납입을 못해서 체납해서 일시 자격 정지자 그들을 위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이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했었냐면 국민건강보험 가입해 있는 사람도 급여는 발생이 안 하고 비급여만 발생한 병원 치료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급여만 발생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이 청구를 하지 않았어서 이럴 때도 여기에 해당해서 원래 비급여 80% 90%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40%만 지급을 하더라. 그럼 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냐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상 비급여만 발생해서 건강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명확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급여 80에서 90% 지급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상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실손 청구가 가능하다. 내가 낸 비용의 40%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입한 실손에 한번 이 문구 찾아보시고요. 좀 모르시겠으면 보험회사에 그냥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 12일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뒤늦게 확인해 보신 거예요. 고혈압 의심이라고 체크가 돼 있었다. 그리고 간 기능 이상 의심이라고 체크돼 있었다. 이거 확정 진단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의심 소견이죠. 건강검진 할 때 대부분은 의심 소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체크가 돼 있었다. 근데 2024년 4월에 실비를 가입했는데 최근에 이때 11대 질병 5년 내 11대 질병 관련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체크를 안 했었다. 이거 설계사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시면 5년에 보면 최근 5년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질병 확정 진단이 됐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했으면 고지해야 되는 건데 아까 보시면 여기서 그냥 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 체크만 돼 있었지 그 이후에 병원 가셔서 확정 진단을 받은 게 없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것들이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되면 이 5년 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설계사한테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건강검진 통해서 우리가 질병 의심 소견이 있을 때는 뭘 체크해야 돼요? 요 3개월. 질병 의심 소견은 요 3개월에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의심 소견이 있었으면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뭐 한참 지난 거잖아요. 고지 안 했어도 되는 거다. 그죠? 또 하나 체크 더 해야 되는 게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건강검진 한 것도 마찬가지죠. 의사를 통해 진찰 동안 검사를 한 거니까. 그 이후에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 병원 가서 검사 또 받은 게 있어? 그거에 해당되면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1년 이내잖아요. 지금 보험 가입한 시점이 2024년 4월이니까 2023년 4월 이후에 뭐 받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2022년에 했었고 그 이후에 병원 간 게 없으니까 고지할 것도 따로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할 때 이 5가지 이게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점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3개월, 3개월, 1년, 5년, 5년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뭐 치료받은 것들이 있어도 여기 표현된 거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고지하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1948년생입니다. 한 76세, 77세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7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손 가입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지금 4세대 실손, 그게 개인 실손이죠. 개인 실손이 지금 한 65세까지 가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자 실손은 대부분 75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도 나이가 좀 오버한 케이스죠. 그리고 노후 실손은 어떠냐? 노후 실손은 75세에서 80세까지 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한 75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 회사 취급하시는 보험 설계사분한테 좀 물어봐서 이 나이대에도 가입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죠. 혹시 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으니까. 근데 또 노후 실손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또 보험회사에서 방문 진단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유병자 실손이 가입 연령을 한 90세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가입 연령이 조금 늘어나시면 유병자 실손 보험료 수준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자 실손도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 200만 원 때문에 큰 비용 나오는 거는 막아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건강하시면 노후실손 혹시 가입되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유병자 실손 가입 나이가 증대되면 그때 유병자 실손을 시도를 해보는 방법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아쉬운 거죠. 이제 보험은 건강하실 때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가능하면 젊었을 때 연령이 좀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 보험을 찾는데 사실 생각을 좀 바꾸시고 건강하고 젊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워도 어려운 보험이지만 영상 보고 조금씩 감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2009년에 가입한 보험 78,000원인데 여기에 상해 입원 2만 원, 그리고 질병 사망 1천만 원, 질병 입원비 3만 원, 16대 질병 입원하면 7만 원. 이 특약들이 총 보험료 중 22,000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미 올해 납입하셔서 5년만 더 내면 8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당장은 필요 없어서 삭제하고 싶지만 이미 납입을 15년 하여서 좀 아깝다. 나머지 내고 노후에 보장받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22,000원 정도 5년 더 내실 수 있으시면 저는 한 5년 정도 남았으면 완납하고 그냥 혜택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깝잖아요. 15년 동안 내셨는데. 이거 뭐 받아봐야 뭐 얼마 되겠어?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 납입하시고 하신 거는 그냥 완납하고 혜택 보셔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지금 형편이. 그래서 22,000원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어떻게 해요? 해지하시고 그동안 낸 거에서 해지환급금 쌓인 거 그 좀 일시금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걸로 좀 생활비 쓰시는 방법도 있고 예,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데 보시니까 내실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유지하시고 혜택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